이 시간에는 오늘 또 건강에 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을 전화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선 덴탈 솔루션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이신 이순기 원장님 연결해서 오늘은 치주 질환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순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CTS 방송 인히스타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들에게 잇몸병이라고도 하는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이런 잇몸병, 치주 질환이 어떤 또 증세이고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치주 조직 질환이라는 얘기는, 치주라는 얘기는 치아 주위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치주 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 중에 잇몸에만 국한되는 치은염과 네, 아니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 인대나 예. 치조골에도 염증이 확산된 치주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치아 자체의 손상이 아니고 치아 주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는 풍치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요. 네, 바람 풍자를 써서 그만큼 시린 느낌이 있고 예. 치아가 흔들린다 해서 풍치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치주 질환의 정의를 면역 체제가 관련된 만성 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거쳐 진행되고 진행 중에도 커다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치주 조직 파괴가 생긴 후에 치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씹을 때 네네. 시리게 느껴지는 게 있고요. 네네. 혹은 뭐 찬 음식이나 또 양치질 할 때 건드리면 약간 그 아프게 느껴지거나 혹은 또 잇몸이 부어서 불편한 것들이 다 그 치주 질환에 속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네, 또 입안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네,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부착물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주된 증상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주된 증상은 통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예, 흔들리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증상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런 치주 질환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치주 질환의 원인은 한 가지 아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전신적인 요인이 있겠고요. 전신적인 요인은 몸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 부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전신 질환 네, 또는 내분기 호르몬 작용에 부전 내지는 임신 기간 중에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전신적인 요인이 있고요. 네, 국소적인 요인으로는 먼저 세균성 치태, 저희들이 플래그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치아 표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에 세균이 붙어서 증식대에 형성된 겁니다. 예, 결국 세균성 치태라는 거는 박테리아 럼프지 세균의 덩어리들이 음식물 찌꺼기와 붙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요 치아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독소를 분비하게 되고 그 독소를 분비함으로써 잇몸과 주변 치주 조직에 염증이 확산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치석, 캘큘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전에 말씀드린 플렉이 입안에 오래 있을 경우에 침 안에 있는 칼슘이나 포스페이트 같은 성분과 만나서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서 치아에 부착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치석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치석은 치은연상 치석과 치은연하 치석으로 나뉘는데 네, 잇몸 위에 존재하는 치석이 있고요. 잇몸 아래에 존재하는 치석이 있습니다. 아, 속에도요? 네, 잇몸 밑에.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위치에 따라서 네. 분포되는 세균의 종류도 다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섭취하는 음식물도 네, 너무 찐득찐득하고 탄수화물이 많다든지 아니면 설탕들이 많은 소다 같은 음료수 또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인공적인 원인으로는 보철물을 했을 경우에 네, 보철물이 잘못돼서 잇몸을 계속 찌른다든지 아니면 네. 틈이 많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일 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또 부정교합에 의해서 치아들이 너무 가지런하게 배열되지 않고 서로 겹쳐 있으면 그 사이사이를 청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치은염이 생기고요. 네, 또 외상성 교합이라고 그래서 깨무는 것 자체가 치주 조직에 파괴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이를 가신다든지 네,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 네, 거기에다 이제 흡연이나 다른 생활 양식들도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쓰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스케일링, 그다음에 보통들 딥 클린이라고 많이 들으시는데 네. 식은 활택술, 네. 그다음에 잇몸 수술 그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위에 있는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을 말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는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환자분들을 리콜해서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에 네. 하나 예. 계속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리콜을 해드렸는데도 오실 때마다 치석이 계속 많이 끼어 있게 되시면 네. 저희가 기간을 줄여서 4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조정을 해드립니다. 예. 만약에 6개월에 계속 오셨는데 전혀 치석이 없으시면 1년으로 물론 늘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네. 개인별로 똑같이 양치를 해도 치석이 생기는 양상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침의 농도도 다르고요. 아무래도 네. 침이 끈적끈적하신 분이 치석이 잘 생기십니다. 네. 게다가 침의 성분도 중요하고요. 아. 침의 성분 안에 칼슘 포스페이트들이 많은 분들은 치석이 생길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리콜 기간을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석 제거는 반드시 치과 선생님을 만나서 네네.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보통은 6개월, 네네. 또 치석이 잘 안 생기거나 깨끗한 분들은 길면 1년, 네. 필요하면 더 자주라도 받아야만 반드시 건강한 치아와 그 또 잇몸 주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에 이런 그 치주 질환을 네네. 제때 진단하고 치료받지 않게 될 경우에 네네. 어떤 그 현상이나 또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정확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예를 들면 전에 스케일링으로 저희가 메인테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보신 대로 딥 클리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잇몸 밑에까지 내려가서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 마취를 해야 되고요. 하루에 다 끝내기가 쉽지도 않고 네. 거기서 더 진행이 되시면 이제 치적으로 심하게 흡수된 경우에는 네. 잇몸 수술을 하거나 아. 뼈 이식 등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켓이라는 거는 잇몸뼈가 녹아내려가면 잇몸과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네. 저희의 모든 치주 질환은 그 파켓을 없애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파켓의 길이를 계속 측정하고 네. 치아 동요도가 너무 크거나 음흠. 아니면 치아를 탈락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연구 중에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스트랩토코커스라는 균이 있는데 그 네. 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심내막염을 일으킨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메디칼 닥터들도 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 저희 치과 쪽 리퍼를 많이 하고요. 아. 저희도 심장 수술하신 히스토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스턴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컨설트를 해서 네. 치과 치료 전에 사전 투약 등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치주 질환 관리가 전신 질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또 가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소금물이나 아니면 판매하는 그런 가글을 통해서 네. 입안을 소독하거나 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터 많이 사용하시는 소금물로 가글 하시는 것도 가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금물이 균들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네. 정균 작용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더 쉽게 자라나지 얘기해서 못하도록. 네, 예. 균의 수를 줄여주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소금으로 이를 닦는 거는 별로 권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소금 결정체가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예. 치아를 마모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표면을 상하게 할 수 있겠죠. 네네. 굳이 예. 쓰고 싶으시면 아주 구운 소금, 죽염 네.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거는 좋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치약을 쓰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구강 가글 솔루션을 쓰시는 것도 환자분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심하신 분들은 물을 좀 타서 희석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니어 분들은 반드시 알코올 프리를 확인하고 쓰셔야 됩니다. 아, 그 가글에 알코올 프리라는 것을 확인해서 네네. 알코올이 있게 되면 어떤 나쁜 영향이 구강 있나요? 건조가 생기고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구강 네네. 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데시케이션이 때문에요. 오기 때문에 네. 알코올이 함유되면 입안이 드라이해집니다. 그래서 네. 가뜩이나 연세가 드시면 입안이 말라가기 때문에 알코올 프리된 제품을 써 있으니까 확인하고 네. 사서 네.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 이순기 원장님 통해서 치주 질환 예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예, 또 그 외에도 혹시 일반인들이 네.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양치를 하실 때 보통 치아를 닦는 데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네. 혀나 주위 뺨, 잇몸들도 어느 정도 청소가 되셔야 됩니다. 네. 치아만 닦는다면 구강 내에서 저희가 20-30%만 청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혀도 닦아주시고 네. 주변 잇몸도 마사지 해주시고 아니면 칫솔 재질을 끝내시고 예. 맨손가락으로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 밖에서요? 네네. 예. 특히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시고 네. 음식물도 너무 끈적끈적한 거나 소다순을 피하시는 게 좋고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네네. 예. 야채 같은 섭취를 늘려주는 것도 치주 네. 질환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오늘 이 시간에 치아 관리에 관해서 또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썬덴탈 솔루션의 이순기 원장님, 우리 전화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